반갑습니다. 문성 IT의 문성입니다. 이번 영상은 PLC란 무엇인가 라는 첫 번째 영상에 이어서 PLC 동작 원리 중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스캔 타임, 스캔 사이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유튜브에 슬로우 PLC 스캔 타임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제 나레이션으로 같이 본 다음에요. 우리가 기능장 시험용 용도로 사용되는 XGB 시리즈의 PLC는 어떤 스캔 타임, 즉 연산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컴퓨팅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효율적인 코딩이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슬로우 PLC 스캔 타임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제 나레이션을 보죠. PLC 프로그램은 스캐닝이라는 연속된 프로세스를 통해 동작을 합니다. 스캐닝은 레더의 상단 런부터 한 번에 한 개씩 순차적으로 시작을 하죠. 마지막 런이 수행되면은 위에서부터 순서적으로 다시 반복을 합니다. 프로세서가 위에서 마지막 런까지 스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ms 밖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입력 센서에 의해서 감지되는 이벤트의 지속 시간보다 더 적은 시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죠. 스캔이 충분히 빠르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런이 있는데, 이런 런이 전체를 한 사이클을 도는데 5ms가 소요된다면은 5ms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숫자로 계산하면 자, 5ms는 5를 ms는 1000분의 1이니까 곱해주면 0.005가 되고요. 얘를 1초로 나누면은 200이 되죠. 그러니까 5ms의 런 스캔 타임을 갖는다면은 1초에 200판을 이 스캔 사이클이, 그러니까 프로그램, 런 프로그램만 해석하는데 200번을 1초에 수행할 수 있는 연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알약을 세워서 병에 담는 의약품 회사를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약이 광학 센서를 통과하는데 2ms만 걸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또한 다음 알약이 도착할 때까지가 4ms가 걸린대요. PLC가 9ms 초가 걸리는, 9ms가 걸리는, 스캔하는데 걸리는 경우에 카운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카운팅을 놓치는지를 잘 보여주죠. 이것은 광학 센서에 의해 감지되는 알약을 계산하도록 하는 9개의 런을 가진 PLC 다이어그램인데요. 각 런의 시간 지속 시간은 1ms입니다. 상단의 런에서 시작하여 9ms의 스캔 지속 시간을 스탑워치로 측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알약이 센서에 의해 감지되는 동안 카운터 1이 이제 증가를 하고 스톱워치가 2ms를 기록함에 따라 2개의 런이 스캔되어 지나가죠. 두 번째 알약은 스캔이 완료되기 전에 센서의 시야를 벗어나 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알약이 1번 런이 스캔되는 동안 센싱이 되지 못해 카운팅에서 누락됐습니다. 우리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이 애니메이션이 설명하고 싶은 것은 밀리세컨드라는 단위가 굉장히 작은 1000분의 1초잖아요. 밀리세컨드 단위로 한다면은 초당 1000개의 알약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런이
9ms를 가진다면은 중간에 4초의 여유 시간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 한번 계산을 해보죠. 그러니까 9개 렁이 있고요. 렁은 한 렁당 1ms가 소요되고요. 그럼 9ms가 한 렁이 사이클을 도는데 9ms가 통과되는데 알약을 스캐닝 하는 데는 2초가 걸린다. 그다음에 2초 동안 그 다음에 다음 알약이 떨어지는데 인터벌이 4ms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다음 알약까지 오는데 우리가 이 렁으로 보면 렁이 지금 여기서부터 이 2초가 됐을 때 카운트를 하나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되는 순간 이제 7이나 8을 통과할 때 두 번째 알약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알약이 떨어지면은 이 알약은 다음 렁이 지금 여기서 카운팅을 잡아야 되는데 이 사이클까지 올라가서 카운팅을 하는 센싱을 잡는 시간까지 가지 못하고 두 번째 알약은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알약은 카운팅이 안 된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은 이 프로그램이 효율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이 PLC의 어떤 그 연산 능력이 빠르지 않으면은 이런 그 고속으로 떨어지는 알약을 카운팅하는 공장에서는 이 해당 PLC를 사용할 수 없거나 아니면 더 좋은 성능의 PLC를 도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프로그램을 리팩토링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다듬어서 해당 시간에 우리가 이걸 일종의 분해능이라고 합니다. 분해능이라는 것은 어떤 시그널을 어느 단위까지 해석을 하고 그 수치를 잡아낼 수 있을 건가. 주로 이제 여기 같은 이렇게 그 디지털 형태의 데이터보다는 실은 그 아날로그 형태의 1초에 수천 번의 그 사이클을 타는 그런 그 아날로그 형태의 데이터를 받아올 때, 그 다음에 그런 그 변곡점을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읽을 때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분해능이라는 걸 많이 해석을 하는데, 원래 그 분해능 이야기는 좀 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그 실제 그 PLC가 반응하는 현장에서 그 입력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PLC에 반응을 해가지고 PLC가 그 정보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PLC의 연산 능력, 우리는 그걸 주로 이 PLC에서는 스캔 타임에 의해서 걸리는 시간을 주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순서는 이 스캔 타임이 XG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연도 68의 그 1일차 문제 풀이를 이제 GitHub에다가 풀이 과정을 설명하고 올려놓은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우리 사이클 타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풀어진 이 결과치가 있는데요. 얘를 보려면은 우리가 지금 그 스캔 타임이라는 것을 또 우리 이런 XG5000 프로그램에서 어디서 자주 보냐면 이 프로젝트 열면 여기 이 프로그램들을 그 스캔 프로그램이라고 한대요. 스캔 프로그램. 왜 이걸 LD 레드 다이어그램 프로그램이라고 하지 않고 스캔 프로그램이라고 했는지 그것도 재밌죠. 왜냐면 실제 이야기에 나올 수 있는 게 LD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IL, 인스트럭션 리스트 이런 형태로도 프로그램을 짜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 XGB 타입에서는 LD, 레드 다이어그램이나 IR, 인스트럭션 리스트 같은 이 두 가지 형태밖에 안 되는데 다른 버전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이 가능하죠. 물론 다음 기회에 이 PLC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발 언어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PLC 이런 미국 산업안전협회나 전기협회에서 표준으로 제공하는 인정하는 PLC 프로그램 방법이 한 5가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보기에서 보면은 이것을 우리는 주로 이제 이걸 레더 다이어그램으로 오늘 레더 로직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인스트럭션 리스트로 한번 보면은 이런 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왜 이걸 인스트럭션 리스트로 바꿨냐면, 여기 오늘 스텝수를 계산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여기 오늘 렁이 있죠. 렁 하나, 렁 둘, 두 번째 렁은 지금 엄청 큰 스텝을 포함하고 렁 3개, 얘는 지금 렁을 렁 단위로 보면은 12개의 렁이 있습니다. 12개의 렁이. 이를 다시 레드 다이어그램 보면은, 이게 보면은 이 렁 단위가 여기가 12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스텝 수예요. 스텝 수 146 스텝. 이 첫 번째 이 아마 12개 렁 중에 이 첫 번째 이 심볼이 해당되는 게 146이고, 맨 마지막 여기에 해당되는 그 스텝 수는 이걸 IL로 보면은 보이죠. 맨 마지막 스텝이 155 스텝이랍니다. 그죠? 146에 155 스텝. 이렇게 12번째 렁에 155 스텝까지가 이게 146에서 155 스텝까지가 12번째 렁에 포함된 스텝이고요. 이 스텝 단위로 여기 계산을 할 겁니다. 이 스텝이 155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프로젝트에 쓰는 그 컴파일러는 PLC는 IO 파라미터에서 보면 XBC 계열이죠. XBC DR20S인데요. XBC 계열이 XGB 계열이죠. XGB의 XBC 타입이죠. XGB 타입이 그때 이제 도움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움말에 XGK, XGB 명령어 도움말을 눌러서 여기 보면 성능 규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성능 규격에 보면은 XGB 시리즈가 여기 나와 있고요. 얘는 그 연산 속도를 보면은 0.16 마이크로 세컨드래요. 0.16 마이크로 세컨드. 이 부분을 155 스텝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우리가 이 PLC가 그 1번 렁에서 12번 렁까지 155개의 스텝을 해석하는데 몇 초가 걸릴지 계산이 가능하겠죠. 일단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한 스텝을 해석하는 시간이 우리가 0.000016 정도의 초가 걸린다고 보고요. 얘를 우리가 이 정도의 한 스텝을 계산하는 이 정도면은 여기다가 이 정도의 사이즈를 계산하는데 이 한 1초에, 그러니까 PLC가 1초 동안 이 렁을 계산하는 시간이 0.000248이랍니다. 상당히 어찌 보면 생각보다는 빨리 계산한 초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일에 이 프로그램이 스텝당 계산 능력을 우리가 고려해봤고요. 이 프로그램 적용해 봤을 때 이보다 더 짧은 시간에 뭔가 반응해야 되는 그 간격으로 반응해야 되는 뭔가 인풋 정보가 있다면은 이 프로그램은 이 PLC는 이 정도 계산 능력밖에 안 되니까 PLC 스텝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좀 더 고성능의 CPU 클락을 갖는 PLC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로 좀 PLC 성능, 스캔 타임과 관련돼서 PLC 성능을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봤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여기에서 우리 레드 다이건을 보면, 우리가 이런 스캔 타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전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렸죠? 예. 어떤 그 산술 연산을 하는 게 그 CPU의 자원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멀티플라이라든가, 뭐 서브스트랙트, 디바이드, 뭐 이런 계산하는 거. 특히 계산하는 것 중에서도 이 같은 그 정수가 아니라 실수형, 소수점이 나와 있는 부동 소수점을 갖는 실수형을 계산할 때는, 왜냐하면 그 실수형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릿수는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산하는 그 컴퓨터 자원은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계산하는 루틴에는 주로 여기 앞에 시그널을 뭘 넣었었죠? 상승 엣지가 이렇게 한 번만 계산하도록 했잖아요. 이런 조건이면은 M11이라는 것을 유지를 해라 하고 시그널을 줬으면, 얘는 럼을 계속 사이클 스캔 타임을 반복할 때마다 계속 이 시간을 A 접점으로만 여기를 계산을 해버렸다면, A 접점으로 여기를 표시를 했다면 계속 이 스캔 타임을 돌 때마다 이 계산 루틴을 탄다고요. 근데 여기를 제가 어떻게 표시를 하라고 그랬어요? 예, 상승 엣지 한 번에서 딱 한 번에 스캔 타임, 이 전체가 도는 스캔 타임 한 번에만, 이 조건이 걸릴 때 딱 한 번만,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돌 때 이 조건이 최초로 형성된 M11이 세팅되는 그 순간 한 번만 계산해라.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산술 연산 시간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을 짜라. 물론 우리 그 기능장 시험에서 이런 것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갖고 짜야 되느냐 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은, 기능장이라는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돼요. 기능장이라 하면 최소한 이 정도 PLC 프로그램은 내가 도사다라고 어디서 말씀하실 정도는 돼야지, 내가 겨우 턱걸이로 PLC 통과했습니다, 우리 그게 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은 합격하시더라도 물론 여기 A 접점 쓴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항상 습관이라고 그랬으니까 처음 이왕에 배울 때 시작을 깔끔하게 견고하게 하자고,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중점은 실제 PLC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PLC에 작동하는 동작 원리의 중심에는 스캔 타임이라는 그 사이클을 갖는, 주기를 갖는 계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런 단위로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해석을 하고 있다. 좌에서 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좌측은 그런 나중에 이제 제가 레더 다이어그램을 왜 이렇게 만들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더 기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때, 레더 다이어그램이 기존 시퀀스 프로그램하고 어떤 유사점을 갖는 이유가 있고요. 런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계속 순차적으로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엔드, 우리 지금 XG5000의 최근 버전은 엔드 시그널을 표시하지 않으면 맨 마지막이 지금 엔드라는 시그널이 있는 걸로 지금 알아서 해석을 하죠. 굳이 지금 엔드라는 그 커맨드를 넣지 않습니다. 이 엔드까지, 여기는 엔드가 여기가 되겠죠. 엔드까지, 엔드 시그널까지 계속 도는 이 스캔 타임에 의해 가지고 PLC가 연산을 하고, 스캔 타임 전에는 물론 우리가 어떤 이야기 하셨죠? 먼저 입력 상태를 받고, 그 다음에 레더 다이어그램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출력 상태를 반영하고, 그래서 계속 사이클로 도는 우리가 스캔 타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그 PLC의 사용자가 짠 유저 프로그램에 관련된 스캔 타임에 대해서 제가 더 집중적으로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 PLC 프로그램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